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죠. 드디어 구독자 1,500명 돌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다시 내용을 좀 정리하고 두 번째 다시 찍는 영상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토크의 길을 계속 잃더라고요. 제 촬영까지 할 만큼 중요한 그 컨텐츠는 바로 내 길은 뭘까? 나는 왜 뛰어나게 잘하는 게 없을까? 내 꿈은 같은 미래지향적이고 인생에 대한 고찰이 짙은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인생 고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건데 드디어 구독자 1,500명 돌파 기념을 핑계로 하게 되네요. 그냥 커피 한잔 하면서 동네 언니나 동네 친구랑 가볍게 하는 그냥 인생 얘기, 그냥 소소한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 꿈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조금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욕심이 많았고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참 많은 걸 시도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너는 뭐 이렇게 진득하게 하는 게 없노? 또 좀 하다 그만하려지?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 미술학원도 색칠 공부만 하다가 제가 재능이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피아노는 오른손 도레미파솔라시도 치고 다음에 왼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거든요. 근데 이 왼손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나는 또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그만뒀어요. 한 달 배웠나? 근데 사실 다 그만두지만은 않았어요. 그만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 때부터 컴퓨터를 집에서 혼자 가지고 놀았었기 때문에 뭐 영상 편집, 포토샵 이런 뭐 잡다한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혼자 검색해서 알아보고 막 뚝딱뚝딱 만들어 봤었고, 그리고 또 해리포터 뮤비 카페? 어쨌든 뭐 영상 만드는, 영상을 모아놓는 카페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엘라스틴 헤르미온느 버전? 그런 걸 올렸었는데, 그거랑 뭐 다른 것도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나름 좀 유명했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홈베이킹도 뚝딱뚝딱 했었어요. 아빠는 제가 제빵을 할 줄 알았대요. 물론 홈베이킹을 막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사실 뭐 하나 뛰어나게 잘한 건 없었고 전부 다 중박으로 잘하는 정도였죠. 여튼 그래서 장래희망은 진짜 많았어요. 아주 어린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다른 꿈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선생님, 변호사, 아나운서, 뭐 샌드위치 가게 사장님 등등등 되게 많았었어요. 기억도 안 날 만큼 많았는데 그러니까 메인이 가수가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가수 꿈을 위해서 보컬 학원, 댄스 학원을 다녔었는데 부모님께서 댄스 학원은 안 된다고 말리셨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 달만 다니고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왜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결국 지금 저는 춤을 추고 있네요. 역시 남이 막는다고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건 아니야. 언젠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저는 남들처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미로 보컬을 배웠고, 근데 그 취미가 5년씩이나 배워버렸어요. 막 화성학 이런 걸 배우지 않았었고 그냥 진짜 취미반 보컬 있잖아요. 그걸 5년이나 다녔던 거죠. 이것도 참 되게 생산성이 없는 일인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3이 된 저는 보컬로 대학을 가자라고 선택을 했으나 혹여나 하는 마음에 댄스 학원을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댄스 학원을 등록했다가 댄스에 확 꽂혀버립니다. 고3 수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전공을 다시 바꿔버려요. 사실 보컬을 아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그냥 동네 친구들 중에 잘하는 친구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댄스가 더 재밌었고 내가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공을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을 갈 때는 재즈 힙합이라는 뭐 지금 약간 펑키 재즈라고 부르는 뭐 얼반에 가까운 장르로 대학을 갔었고, 대학을 가서는 팝핀이라는 장르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날들을 지나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어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지? 내 길을 왜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을까? 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진득하게 붙잡고 가는 일들이 많아요. 뛰어나게 어느 한 분야에서 내 이름을 남겼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조금씩은 발전시키고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죠. 참 어릴 적에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들. 그 앞전의 이야기들 이후에도 또 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슬럼프라든지 뭐 또 인간관계라든지, 모든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대학교에서 오로지 졸업 작품에만 집중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대학을 다니는 이유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졸업 작품을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했고 그렇게 졸업을 해버리니까 너무 허무하고 허탈감이 많이 밀려왔었어요. 끝났네. 내 목표는 이제 끝이 났네. 이제 뭐 하지? 이제 난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 되게 침체됐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울지 않는 날이 없었고 우울함의 끝을 겪어본 것 같았어요. 뭐 우울증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뭐 병원을 가볼까 고민까지 좀 했었던 인생 최대의 우울함을 겪었으니까요. 근데 그때가 제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들어오는 일은 웬만하면 다 잡아서 했고 하루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고 또 밥 먹을 의욕도 사실 없었어요. 이동하고 일하고 이동하고 일하고 이동하고 집 오면 자고 이런 걸 반복했던 것 같아요. 계속 내 우울함에 젖어서 생각하고 또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모습을 제가 좀 직면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하나? 저는 참 타인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물론 이걸 몰랐던 건 아니지만 타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남 눈치 보지 마라 이런 말들을 그냥 들었을 때랑 제가 계속 생각하고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벗어나려고 해보니까 내가 정말 남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눈치 보느라 긴장하느라 할 수 있는 말도 다르게 해버리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버리고 그런 날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또 자존감도 매우 낮아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저를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예를 들자면 첫 번째는 생각 버리기. 부정적인 생각 혹은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끝이 나지 않을 때 그거를 이제 적전선에서 잘라내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아껴주기. 나를 사랑하자라는 말을 되게 많이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어두고 메모지에도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시켜서 제가 그거를 인식할 수 있게 좀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남 눈치 보지 않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자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시도를 시작했던 거죠. 뭐 카페 알바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선생님으로서 제자도 키우고 5년간 열심히 해온 팝핀을 잠시 놓고 와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도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을 지나온 제가 여러분들께 말해드릴 수 있는 내 길을 찾는 3가지 방법은 첫 번째, 남 얘기를 너무 듣지 않기. 두 번째, 돈을 위한 행동보다는 내 마음을 위한 행동. 그리고 세 번째, 최대한 많은 경험, 많은 취미를 가져보기. 첫 번째 얘기부터 하자면 사실 와킹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다들 말렸었어요. 다들. 단 한 명도 너 와킹 정말 잘 어울려. 해봐! 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안 어울린다. 정말 너는 팝핀만큼 잘 어울리는 게 없다. 넌 정말 잘하고 있다. 왜 그 열심히 했던 팝핀을 그만두려고 하니? 팝핀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킹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전부 다 너 왜 팝핀 했니? 그 시간 동안 너가 와킹을 했더라면 정말 진짜 이러면서 와킹을 하는 제가 훨씬 멋있고 훨씬 잘한대요. 그렇다고 와킹을 정말 뛰어나게 제가 지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팝핀을 정말 못했다는 얘기겠죠? 이때까지 해왔던 거를
버리는 걸 아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그랬거든요. 너 그거 배운 거 아깝지 않냐고. 배운 거 아까워서 지금 놓치기엔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 얘기를 너무 듣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를 믿고 그냥 쭉 가셨으면 좋겠어요. 때까지 팝핀 했던 것도 돈도 많이 들었고 시간도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정말 열심히 했지만 지금 와서 놓는다고 해서 내가 해왔던 시간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와킹 할 때 도움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요. 아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지금 와서 갑자기 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보다 좀 나이가 더 있으신 분들도 새로운 일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에겐 지금 시간이 많습니다.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면 돼요. 이것도 딴 길로 샜는데 그러니까 사실 지나와 보니까 이런 조언들은 조언일 뿐이었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진짜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믿고 내 행동을 믿어야 해요. 자기 믿음이 없이는 스티븐 잡스도 애플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여태껏 저한테 너를 믿는다,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 같은 말을 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듣던 말들과는 조금 반대된 말이라고 해야 하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삽시다. 물론 지금 제 옆에는 저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많아요. 절대 나를 믿어주지 않는 친구들밖에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돈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우울의 끝을 달린 시기에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느낀 건데 돈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랑 내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성취를 느끼는 내 행복을 위한 움직임이 정말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은 조금 계속 지치기 마련이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느낌이라면 내 행복을 위한 움직임은 혹여나 조금 지치더라도 금세 채워지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야 하나? 제 언변으로는 말로 다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돈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행복하게, 내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한 많이 겪고 많이 놀자? 그런 거랑 같은 건데 그냥 퍼즐로 누워가지고 쉬거나 뭐 휴양 그런 느낌의 놀자가 아니고 저처럼 작지만 많은 취미들이 스트레스 해소가 되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기도 하고 물론 전자가 더 크지만요. 나름 삶의 큰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의 대처 방안? 대체감? 다른 어떤 것을 실패했을 때 대체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놀이로 재밌게 춤추고 노래하고 편집하고 커피 내리다가 직업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니까요. 대신 한 가지를 하면 그 한 가지 좀 푹 빠지는 그런 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취미를 가지라는 게 이거 조금씩 걸치고 대충 맛보고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 아시죠? 또 많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우울함의 끝을 겪어보니까 또 많은 상처를 받아보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경험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것을 경험하는 건 천천히 걸어가는 거라면 나쁜 것을 경험하는 건 뜀박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점프, 레벨업하는 기분이랄까? 나쁜 것이 사고나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빼고.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간관계에서 데인다든지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도 많이 아파보고서 좀 180도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100번 타인의 삶을 살지 말아라, 남 눈치 보지 마라, 나를 사랑하라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했어도 되지 않았던 게 한 번 뼈저린 경험 뒤에야 실천을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의 저는 이전의 저보다 훨씬 자존감이 높고 또 행복하고 나를 믿고 타인의 삶에서 많이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넘어질 걱정 없이, 그러니까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많은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두서 없었을 수도 있고 뻔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나는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생각해요 같은 의견이 있으시면 마음껏 댓글로 달아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댓글 읽기도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애칭은 좀 더 후에.
그리고 또 오늘 영상이 조금 아쉬운 게 많은 게 한 번 찍고 다시 찍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 되게 좀 딥할 수도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설명을 줄인다고 했는데도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그 긴 내용을 진짜 전부 다 풀어서 얘기하자니 좀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길을 더 잃을 것 같아서 좀 많이 생략을 했어요. 그 점 감안하면서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도 많이. 그럼 여러분 안녕. 뻔할 수도 이야기. 안녕하세요, 로다입니다. 어떡해. 날이 더워서 카메라가 자꾸 꺼지네.